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시장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대 시장이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상승한 채로 끝났다는 소식을 안고 시작한 시장이어서 시장이 약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31포인트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또 이제 다른 단계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847포인트까지 올려놨습니다. 보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팔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456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요새 한 2주째 하루 빼고는 2주 내내 팔고 있어요. 2주 이상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 27일인가 잠깐 매수하고는 순매수가 있었고는 계속 매도를 큰 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만 3,638억을 순매도했고, 그 대신 개인은 이제 4,296억을 샀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이 전체적으로는 4,296억을 순매수한 거로 나오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개인들이 진짜 매매를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 개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샀어요. 1,000억 이상.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개인이 코스닥에서 1,000억 이상 팔았다. 요거는 이제 개인이 그동안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상승한 거를 이익 실현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 축으로 오늘 시장이 이제 움직였어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얘기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을 완전히 끌고 상승세로 이끌었고, 삼성 SDI가 또 역시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2차 전지를 전부 견인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3사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20% 이상 급상승, 이게 20% 이상 상승한다는 게 SDI는 10% 이상 상승하고, 이렇게 덩치 큰 주식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 시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전부 샀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게 20% 이상 올라오니까 이익 시험 물량을 좀 내놓으면서 좀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 백만개미를 이렇게 자주 보시거나 매일 보시는 분들 같은 개인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개인이 요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 법인에 가깝게 회사처럼 세팅이 된 개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 큰 손들이라도 개인이 상당히 이 시장을 잘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 초보 투자자, 주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헷갈려서 엄한 짓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가가 오르는 날은 개인이 팔아요. 그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이 사요. 그것도 주력주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개인은 누구냐? 누가 이렇게 팔고 누가 파느냐?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많아봤자 매덕 이렇게 투자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옛날부터 큰 손이라고 해서 많이 하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8월 들어서 지금 개인이 순매수한 것만 거의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8월 들어서 3일 차죠?
근데 벌써 이제 1조잖아. 1조 넘어가고. 그 사이에 예탁금도 2조나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이 유동성의 자금을 우린 뭐라고 봐야 되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중의 부동자금, 떠다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했다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부동산 쪽에 있던 것들이 다 오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그 떠다니는 부동자금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 근데 그 부동자금의 특징이 있어요. 부동자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누가 돈을 많이 금고에다 내놓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전부 파이낸싱이에요. 파이낸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단기 자금으로 빌려서 운영을 하고 운영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그 약속된 이자를 갖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지난번 SK 바이오팜 그 청약할 때 그 32조인가 몰리는 거 보고 아니 돈이 어디서 이렇게 개인들이 많나 이런 생각하셨죠. 그럼 그거는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는 분들이 그때 재미 좀 봤을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한 2박 3일 동안 잠자다가 다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럼 증권회사는 그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그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빌려주는,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빌려주는 데는 잘 모르고요. 그 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빌려서 청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청약 환불금, 청약되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워낙 비율이 세지니까 나머지 금액은 2박 3일만 잤다가 그냥 다시 돌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갚고, 그 남은 돈, 청약된 돈 가지고는 주식이 상장되면 매도해서 뭐 또 일정된 뭐를 주겠죠. 어쨌든 간 돈이라는 거는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이라고 표기되는 자금들도 상당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자금들이 요새 굉장히 잘한다 이거예요. 옛날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같은 백만개미가 그 사람들처럼 따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백만개미는 좋은 주식을 이렇게 잘 모아갖고 길게 끌고 가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또 일부분 갖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트레이딩 매매해서 조금 불려놓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이 오늘 뭘 얘기해 주냐? 소위 말하는 기술 성장주, 선도주의 빠른 순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앞장서서 끌죠. 언택은 조금 쉬죠. 카카오 같은 거,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이 정도면 쉬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조정을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선도주들이 가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지수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걸 털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조정이었다면 지금은 워낙 유동성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새로운 조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언택 바이오 중에서 어떤 하나가 쉬고 있고 나머지가 또 움직이고 또 그게 움직였다 쉬면 다른 두 개가 또 움직이고 이래서 서로 굉장히 빠른 현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것들이 사실은 시장을 선도해 온 게 팬데믹 사태 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이 시장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종목이 압축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꿈과 실적이 동시에 다 충족되지 않으면 자꾸 탈락시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반 투자가들이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섣불리 팔면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이렇게 붙였지만 근데 이제
저도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100만 개미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 시장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해서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전무도록 제가 듣습니다. 그 기관의 애널리스트나 또 펀드 매니저나 뭐 운영자나 이런 걸 이렇게 듣는데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런 선도주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면 이 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새 이제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감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시장에 이제 다시 이 번지기 시작하는 걱정병입니다. 걱정병이 또 도지기 시작했어요. 이 걱정병은 3월 말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번 시장이 폭락할 때 이게 돌았고, 그다음에 6월쯤 돼서 이제 조정 세게 온다. 그러면서 또 이 걱정병이 도졌는데 거기서 아주 패를 했죠. 시장이 그렇게 받아주질 않아갖고. 그럼 이제 다시 8월 들어서 또 이제 이 걱정병이 또 도진 겁니다. 그 제가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 오늘 뭐 요새 보지만 기관이 뭐 2주 이상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기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뭐 기관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관들이 이 걱정병이 도져갖고 시장의 이 기술 성장주에 대한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개인과 외국인한테. 개인과 외국인한테 이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기 관련주 주면서도 약간 기술 성장성이 있는 하이브리드성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또 거기랑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기 좋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시장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 잘 끌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관이 선도해서 사서 탁 채면 일반 투자가들이 쫙 쫓아붙는, 그래서 이게 잘 끌린다 이런 얘기 하죠.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좀 말을 만들어 보면 뭐 굳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라고는 얘기 못한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나라가 2차 전지의 강국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로 보면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현대차가 워낙 자동차 만드는 노하우는 있으니까 거기다가 탑재해서 이렇게 팔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현대차가 괜찮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가 불경기인데도 실적이 나름 좀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이 안 도와줘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현대차에 딱 순매수가 41억. 요거 또 조금 올라가면 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 될 거라는 거예요. 기관이 저렇게 애를 쓰니까 결국 만들어낼 건데 지금은 아직 시장에서 그걸 잘 받아주지 않는다. 왜? 이게 외국인이 도와줘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개인들은 그쪽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SDI,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쪽이 오히려 많이 올랐음에도 리스크가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손이 안 나가고 이쪽은 조금 샀다가 좀 오르면 바로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를 자꾸 띄거든요. 외국인이 산 거보다 오늘 개인이 판 게 현대차는 더 많은데, 그럼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이제 제대로 이런 선도주 대열의 새로운 장르로 섰다, 하이브리드 성장주로 섰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 외국인들이 안 도와주니까. 외국인들 왜 안 도와주냐? 외국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말은 되는데
말만 될 수 있다. 외국인들은 그런 거죠. 자, 현대차가 그렇게 해서 만든다. 오케이. 그거 말 된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이 이런 팬데믹이 오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비교적 괜찮았던 이유는 국내에서 많이 팔아서 그래요. 국내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계 시장에서 과연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가 어떤 시장 어느 정도를 점유할까? 근데 여기에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누굽니까? 테슬라는 제껴놓고 이 유럽차예요, 유럽차. 유럽 차들이 뭐 유럽의 뭐 중요한 그 세트 메이커 차들은 벌써 전기차 그냥 팔잖아요. 사용해서. 현대는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니네가 한번 해서 그걸 보여줘봐. 그 보여주는 거 갖고 진짜 장사 잘하면 그때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 LG 화학이나 삼성 SDI나 뭐 확장시켜서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까지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는 2차 전지 많이 파니까 얘는 유럽도 팔고 뭐 다 할 거니까 심지어 테슬라에도 얹고 할 거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그 니네가 2차 전지 강국이라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전기차가 세계 점유율에서 앞선다는 거 수 있다는 말은 되는데 잘못하면 말만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걱정하니까 선뜻 들어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기관들이 이걸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 시장이 달라졌어요. 제가 쭉 진짜 40몇 년 동안 지켜와 본 바로는 요즘이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그 개인 투자가들은 매매하는 방법이 예전하고 달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의 불균형이 많이 깨진 거예요. 워낙 이런 그 정보망이 잘 돼 있으니까 개인 투자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응? 그렇잖아요. 뭐 굳이 누가 설명해주고 할 필요도 없어. 뭔지 다 알고 뭐가 얼마큼 올랐는지도 알고 그 맵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된 맵 있잖아요. 시장. 그거 보면서 다 알아요. 어떤 놈이 얼마 오르고 뭐가 이렇게 있고 미국은 파란색이 오른 거고 우리는 빨간색이 오른 거고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일반 투자.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도 해요. 왜? 기관 투자가 못지않게 이쪽의 자금도 크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시장에서 새로운 작품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일반인이 따라올 거다 하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기관도. 그래서 개인이 많이 샀는데 그게 좋으면 기관도 뒤늦게라도 따라가는 게 이제 맞는 것 같다. 그건 옛날 얘기다. 기관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좀 이해를 쉽게 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에다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강남 아파트를 필두해서 아파트 막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문제 나오잖아요. 태릉 골프장에다 1만 채를 짓겠다. 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통망도 없는데 그걸 왜 짓느니 이제 임대 비율을 떨어뜨려야 되냐 어쩌고 이제 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값이면 좋은데 환경이 좋고 교통도 좋고 이런 데를 원한 거지. 그냥 서울이라는 안에서 어디 멀리 떨어져서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도 집만 져놓으면 그냥 서울이니까 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애매하지만
그래서 그걸로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면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했건 안 원했건 간에 자금이 이렇게 들어온 자산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이게 완전히 이게 옛날 생각인데 저 옛날 사람이 옛날 생각이라고 얘기해서 좀 웃기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기관이 새로운 뭐를 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샘플을 어렵사리 이렇게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느 날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하나 씁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 얘네 너무 달렸다. 숨고르기 필요하고, 얘네 거의 지쳤는지도 몰라. 근데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자동차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난 이 증시에서 쓰는 표현 되게 웃기는 거 많아요. 눈여겨보는 게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초보 투자자는 더 헷갈리는 게 눈여겨보려는 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주식시장은 산다, 판다, 가지고 있는다. 딱 세 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보란다 하고 이제 이거를 작품을 만들어서 기관이 잡아 빼면 쫓아붙을 거다. 이제는 그런 시대에는 갔다.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화에서 양심적인 나무꾼이 연못에 도끼가 빠졌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 이게 네 도끼냐니까 금도끼 다 아니고 쇠도끼를 그겁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우화지요. 우화. 이거는 투자예요. 주식시장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내고 사면 금도끼 사지. 누가 쇠도끼를 사요? 그건 우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가는 놈을 사야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해요. 금리 저렇게 바닥에다 붙여놓고 금값 오르잖아요. 왜 오릅니까? 안전자산 중에서 채권보다 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준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발 못 뺍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 8월에 미국 시장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잘못하면 포트피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은 포트피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포트피플이 뭐냐면 그냥 괜히 파는 거예요. 이거 괜히 무서워. 이제 팔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되는 거예요. 겁 탁 나죠. 올라가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면 갈수록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이거 팔았어요. 팔면은 다시 사야 되는데 다시 사는 가격이 판 가격보다 낮아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 못 사는 사이에 이거는 더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주변 두리번 하다가 싼 주식 사다가 이거 저거 이렇게 해서 그냥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거 사가 그러다가 그냥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포트피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굳히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굳히기. 그 나머지 현금, 왜냐하면 이건 현금 비중은 꼭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된다. 제가 이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현금이 전혀 없으면 장이 급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랬을 때 전혀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막다른 길이라 돌아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제 제가 그런 거고. 카카오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헤매다가 그래도 끝에는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플러스 500원을 만들면서 체면치레는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카카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카카오는 그 이동평균선에서 이격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오늘 빠져도 이쁘고 올라도 이쁘고 그런 장이에요. 오늘 카카오의 그 장은 후행적으로 카카오 많이 오른 다음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미난 거죠.
떨어져도 이쁘고 올라도 이쁜 그런 기술적 분석상의 차트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제 카카오는 실적 발표 내일인가요? 그 실적 발표에 상당한 영향을 시장이 받을 거예요. 이 성장주 전체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경험했던 거 LG화학처럼 실적 발표가 무슨 풍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실적이 그 정도로 되나. 근데 뭐 아무튼 거기에 따랐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실적이 발표되면 팔아야 됩니다. 이제 끝난 거니까 팔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결국 판 사람만 바보 됐죠. 그러니까 먼저와 마찬가지로 한번 좀 빼서 갈지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갈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간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많이 올라서 이게 2차 전지가 뭐 반도체 이상과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많이 가니까 금액이 높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저거 액면 분할하기 전에요. 저 SBS, CNBC 앵커 할 때 그때 애널리스트 나가고 맨날 싸웠어요. 그때 몇백만 원씩 갈 때 아닙니까? 한 주에. 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그리고 삼성전자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3월 폭락했을 때의 가격을 생각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럴 게 아니라 이거 말고 갈 게 없다는 데다가 맞추면 그러면 시장이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서로 엇박자로 쉬었다 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 금년 안에 좀 세게 올라가면 한 2350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그렇게 봤었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그리고 뭐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 그 시장을 끌고 있는 성장 주도의 기술주들이 거의 세계 탑 클래스예요. 수준이. 뭐 우리나라에서 깨작깨작해서 뭐 좀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전략은 그냥 굳히기입니다. 굳히기. 이건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갈 때까지 가보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자꾸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드간이 좀 참는 게 필요하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이외에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조금 더 매매를 해보시는 건 반드시 떨어지는 날 그것도 분할 매수. 제가 이제 이 분할 매수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게 분할 매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침에 딱 보면 조금 낮게 붙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지면 밑으로 사고 있으면 자, 닷새에 거쳐서 사기로 했다. 지금부터 떨어지는 날 닷새 때마다 내가 산다. 그러면 산 금액을 5분의 1로 나눠서 그 5분의 1을 다시 또 나눠서 밑으로 한 주가 되더라도 밑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시장 보고 그때 쫓아가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걸리면 담고 그냥 되돌아서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포트에 있는 게 올라가니까 그거 땡큐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도 시장 상당히 재밌을 것 같으니까 미국 시장이 또 어떨지 미국 시장 계속 올라서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시장 보고 전략 정리해서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